네, 9월 28일 저녁입니다. 퇴근길 SBS 경제자유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네, 정호성 기자입니다. 네, 퇴근길 15분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200 무너졌습니다. 그죠? 네. 그 2200 무너졌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어제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미국 시장 어땠던 거죠? 최근 뭐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반발 매수세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국채 금리가 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이 0.43% 떨어졌고요. 네. 네. 이건 코스피 코스닥이고요. 딴 거 이게 뉴욕 증시를 보여주시면 네. 0.44%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가 0.2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0.25% 반등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2200선을 내줬습니다. 네, 2년 2개월 만인데요. 네. 이 전 거래일보다 2.45%나 떨어져가지고 네. 2169.29로 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 2200선 내줬었죠. 네. 근데 반등해서 마감을 했었는데 결국 이 종가 기준으로도 2200선이 무너진 거고요. 코스닥도 이 3.47%나 떨어져서 673.87을 기록했습니다. 예, 뭐 기관들이 전망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앞으로 크게 나아질 재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도 지금 10월 12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 직전에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가면서 우리도 이제 빅스텝 가지 않겠냐는 그런 전망이 많고요. 기업들도 실적도 지금 부진한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투심이 위축돼서 약세 흐름 지속할 거라고 보여서요. 전문가들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는 다음 달에도 2100을 저점으로 해서 박스권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의 판단은 그렇고요. 네. 저 오늘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장중에 1440원 넘었었죠. 네. 오전에 처음에 이제 1440.1원을 네. 넘어섰고요. 그래서 2009년 3월 16일 이후로 13년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처음으로 1,440원을 이제 넘어섰는데 직후에 이제 뭐 환율이 뭐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조금 나와서 내리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대세로 돌아서면서 오전보다 좀 더 높은 1,442.2원까지 찍었어요. 근데 뭐 어제 이제 달러 강세가 일시적으로 좀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오늘 다시 강해졌고 또 이 중국 위안화가 달러에 비해서 이제 사상 최저 수준까지 지금 오늘 떨어져서 최근 뭐 우리 원화가 위안화 움직임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세 흐름을 오늘 좀 더 많이 간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한때 114.7선까지 올라가서요. 2002년 4월 이후에 이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강달러가 여전히 센데요. 뭐 114였는데 118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외신에는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또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건지는 잠시 뒤에 저희가 김학균 신용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셔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상황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이 이제 못 갚으면 2월 된다. 리볼빙 7조 이자 폭탄 제깍이라는 제목. 네. 죄송합니다. 제깍이라는 네. 걸로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뭐 지난달 9개 카드사가 이 리볼빙 2월 잔액이 그러니까 카드값 결제일에 안 내고 다음 달로 넘어간 그런 돈 빚이 7조 원에 달한다 이런 건데요. 정확하게는 6조 8,906억 원으로 이제 7조 원에 거의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달 대비해서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에 6조 원을 처음 넘어섰는데 매달 지금 올해 들어서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만 지금 8천억 원이 증가한 거고요. 또 이제 코로나 금융 지원이 이뤄졌던 2020년 2분기 이후에 약간 주춤했다가 지난해 2분기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죠? 먼저 최근에 카드사들이 수수료 좀 장사를 하려고 수익을 내려고 이제 카드론이나 뭐 현금 서비스, 리볼빙 같은 이 대출 상품을 영업을 되게 강화를 했고요. 또 뭐 경기 침체나 코로나로 힘들어지면서 이 저신용자들의 수요도 지금 커지고 있고요. 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올해부터 카드론을 이 DSR에 포함시킨 게 좀 가장 컸는데요. 이 DSR이라는 게 뭐냐, 이 뭐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빚이 얼마냐를 보는 거잖아요. 너 빚 얼마야? 하고 이제 돈 빌려주는 건데 이거 빚을 계산을 할 때 카드론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수요가 리볼빙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리볼빙은 포함이 안 됐고 네. 카드론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데요. 리볼빙은 이제 빚을 졌다기보다 그 결제 금액 상환 일자를 미루는 거라서 빚은 아니라고 본 거고요. 그러면서 이 카드론 대출 수요가 리볼빙으로 몰리면서 역대급으로 지금 2월 잔액이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DSR 조건도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7월을 기점으로 DSR 지금 기준도 강화가 돼서요. 원래는 상반기만 해도 금융빚이 2억 원 이상일 때 뭐 이렇게 조건을 달았었는데 7월 이후로는 전체 금융빚이 1억 원이 넘어가면 그거보다 절반으로 제한을 낮춘 거죠.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은행권에서 40%, 비은행권에서 50%를 넘길 수 없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대출 고객 기준으로 거의 30%, 또 이 대출액 기준으로는 77%가 새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쪽을 대출을 규제를 하니까 풍선 효과가 나면서 리볼빙으로 지금 수요가 더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환 일자를 미루는 거에서 뭐 명확하게 보면 빚은 아닌데 네. 결국 이제 갚아야 되는 날짜가 네. 다가오면 그때는 금리가 더 올라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지금 계속 그렇겠네요. 그렇죠.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오르고 있어서 그렇죠. 어떤가요? 예. 네, 걱정되는 건 이제 금리죠. 이 리볼빙 서비스를 쓰면 뭐 신용카드 대금 중에 뭐 일부만 좀 내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당장은 부담은 좀 덜하고 숨통 좀 트이는 느낌은 들지만 이자가 세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리볼빙이 평균 수수료가 13%대에서 많게는 18%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론과 좀 비교를 해보면 카드론은 12에서 14%대니까 이거보다 꽤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리볼빙을 사용한 이후에 또다시 금액이 연체될 경우에는 최대 연 3%의 가상금리가 붙어서 그러면은 최대 18%에서 3% 붙으면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거의 육박하는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미뤄지고 쌓이면서 고금리 이자 폭탄이 되면서 더 압박감이 커지는 거고요. 특히 이거 쓰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또 빚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금융당국이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이 주요 개선 방안을 좀 살펴보면 현재 이 업계에서 최소 10%로 설정할 수 있는 리볼빙 최소 결제 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용자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조건도 조금 강화가 됐는데 근데 이게 주요 조치들이 언제 실행이 되냐? 시행 시기가 올해 11월부터예요. 그래서 아직 날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리볼빙 잔액이 줄어드는 걸 좀 보려면 그 결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내년 초에나 이 결과가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 지금 좀 더 살기 힘들어지고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리볼빙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고요. 또 11월까지 이렇게 기다려도 되는 건지 사실 조금 더 그 전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금리 오르니까 사실 은행들 수익도 늘고 카드사들도 물론 뭐 연체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네. 이렇게 규제하기 전에 카드사로서는 더 많이 이제 조금 스퍼트를 내서 경쟁을 할 것 막판에 좀 같은데 땡기자 뭐 실제로 이런 좀 그런가요? 네. 수치로 좀 확인될 수 있는 게 정부가 리볼빙 규제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게 지난 5월쯤이거든요. 5월 말에 했는데 카드 업계에 대한 현황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런 걸 좀 흘렸죠. 근데 그때 이후로 6월부터 이 리볼빙 잔액이 1월부터 5월까지 쌓였던 이 리볼빙 잔액보다 2배 가까이 그러니까 5개월보다 3개월간이 훨씬 더 2배 가까이 더 많았고 3개월간이 전체 증가치의 65%에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경고한 이후에 오히려 급격히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한 민원이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대로 상품 설명을 안 하고 이걸 했다라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피해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저소득층이 네. 빌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네. 최근 이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이 신용카드 리볼빙 관련 민원이 260건에 달하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불안전 판매에 관한 거였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불안전 판매라는 거는 상품 팔 때 설명을 거의 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불안전 판매가 뭐 카드사 문제뿐만 아니고 전 금융권 문제인데
저는 사실 일부러 설명을 빼먹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기나 기망 아닌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수수료율이 아까 10에서 18% 정도 됐잖아요. 되게 높은데 고금리 상품인데도 높은 수수료에 대한 설명 없이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텔레마케팅을 할 때 소비자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에, 아시죠?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읽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이용료나 가입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가입비랑 이용료가 없구나 하고 덜컥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강조해서 가입을 유도하고요. 그러면서도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쏙 빼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설명이 누락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리볼빙 문제에 대해서 한지영 기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SBS 주요 경제 뉴스 보시고요. 잠시 뒤에 6시부터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불러서요. 도대체 요즘 시장이 왜 그런지, 전 세계 상황이 어떤지, 영국부터 미국 얘기까지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러시아 측은 90%가 넘는 찬성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나토와 서방은 이 투표를 사기라고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탈출하는 모습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지학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러시아 점령지 루안스크. 투명한 투표함에 예라고 표기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습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주에서 닷새간 실시된 러시아 영토 편입 주민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Я голосовала за вступление в Россию, потому что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для нас сейчас вариант выжить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и найти крепкое плечо. 러시아는 투표로 이 지역을 정식으로 자국령으로 선언한 뒤엔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번 투표를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EU는 이번 투표를 사기라고 규탄하고 투표 관련자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은 러시아가 서방이 가짜라고 일축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데 대응해 새로운 제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동원령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는 국경에 16km 차량 행렬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언론은 상업 위성업체가 촬영한 사진에는 몽골 쪽으로 향하는 차량도 확인됐다며 두 나라 모두 러시아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라고 전했습니다. SBS 배지학입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과 2의 발트해 3개 해저관에서 하루 새 연이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운영사는 3개 해저관에서 연이어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국립지진네트워크는 가스관 누출 발견 직전 해당 지역에서 2차례 대량의 에너지 방출이 기록됐고 폭발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러시아와 서방은 단순 사고가 아닐 것이라며 상대방을 겨냥한 의구심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영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법인 택시기사의 대규모 이직으로 인해 심야 택시가 5천여 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승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택시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상주택으로 신축하고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상 이전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하고 필로티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있는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는 넓은 평형, 건축 연령이 낮은 지상주택으로 이주를 제한하고 이사 비용 등 초기 정착 자금도 지원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 7,680명으로 1년 전보다 12,732명, 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사망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사망자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는 모두 5,030명으로 확산 첫 해인 2020년과 비교하면 5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요구르트 제품의 당류나 지방 함량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구매 시 영양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의 요구르트 제품 24개를 조사한 결과 제품별 100g당 당류 함량의 경우 가장 적은 제품과 많은 제품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제품별로 지방과 단백질 함유량도 달랐는데 그릭 요구르트가 마시는 요구르트보다 평균 지방과 단백질 함유량이 각각 20배, 5배 더 많았습니다. SBS 송욱입니다.